철호 가족의 북한 탈출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일부. 그리움의 덕과 남쪽의 그림자. 철호가 압록강을 건넌 지 5년. 그는 서울의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다. 낡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끝없이 쏟아지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철호의 마음은 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이곳은 그가 그토록 꿈꾸던 자유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것이었던 고향과 가족에게서 그를 격리시키는 차가운 감옥이기도 했다. 남한에서의 삶은 그에게 또 다른 전쟁이었다. 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은 쓸모가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새터민이라 불렀고 그 단어는 마치 그의 이마에 찍힌 낙인처럼 느껴졌다. 말투는 어색했고 사용하는 단어는 달랐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 동정, 혹은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다. 하루 12시간씩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흘렸지만 그 어떤 수고도 그를 지치게 하지는 못했다. 그에게 가장 힘든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일이 끝난 밤, 그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화려한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철호의 눈은 늘 한 곳에 머물렀다. 바로 그의 손에 든 낡은 사진이었다. 5년 전,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 찍었던 가족사진. 사진 속 예진의 환한 미소, 천진난만하게 웃는 민준과 진아, 그리고 주름 가득한 얼굴로 인자하게 웃는 어머니, 오복. 그들의 얼굴은 철호의 가슴을 한없이 사무치게 만들었다. 어머니, 건강하신가? 민준이는 얼마나 컸을까? 진아는 잘 크고 있을까? 그는 가끔 꿈을 꾸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옥수수죽 냄새, 예진이와 함께 거닐던 압록강변, 그리고 민준이와 진아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꿈. 꿈에서 깨어나면 그의 눈은 이미 눈물로 흥건했다. 이 고통스러운 그리움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시에 그의 발목을 붙잡는 덫이었다. 그는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돈을 모았다. 이 모든 고생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가족을 데려와야만 했다. 그러다 문득 그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떠올렸다.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배고픔에 앙상해진 아이들의 얼굴, 영양실조로 알아눕기 일쑤였던 어머니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가족을 지켜줄 수 없는 무능한 가장처럼 느껴졌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절망의 땅을 벗어나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홀로 남한에 와야 했던 이유였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다. 맹세코, 반드시 가족을 데리러 돌아가는 것. 2부. 강을 건너는 고통, 마음을 건너는 절망, 예정된 탈출의 밤. 철호의 메시지를 받은 가족들의 마음은 끓어올랐다. 어머니 오복은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에 떨었다. 늙은 몸으로 이 험난한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아들 철호의 절절한 약속을 떠올리며 그녀는 용기를 냈다. 아내 예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남편의 고통과 희생을 알기에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과 어머니를 데리고 남편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보가 우리를 위해 저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가야지. 꼭 가야 해? 예지는 굳은 결심을 했다. 민준과 진아는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결심을 이해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빠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민준은 억지로 이끌려 집을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표정은 분노와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앞장서서 걸어가는 안내인을 보며 삐딱한 시선으로 투덜거렸다. 아빠가 도망간 길을 우리가 왜 똑같이 가야 해? 난 돌아갈 거야. 그들은 마침내 두만강 앞에 섰다. 차가운 물속으로 발을 담그는 순간 진아는 엄마의 등에 엎여 두려움에 떨었지만 민주는 무감정한 표정으로 걸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은 그를 비웃었다. 날카로운 돌멩이에 발이 긁혔고 차가운 물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이 고통이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이라 생각하며 오히려 그를 원망하는 연료로 삼았다. 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온 후에도 민준의 반항심은 잦아들지 않았다. 좁고 냄새 나는 은신처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진이 건네는 밥도 마지못해 먹었다. 민준아, 조금만 참자. 곧 아빠 만날 거야. 예진의 말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이런 고생도 안 했잖아. 아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작은 창고 안에서 울렸다. 어머니 오복은 쇠약한 몸을 이끌고 손자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내 아비는 너를 살리려 떠난 거란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중국 내륙을 종단하는 버스 아니었다. 검문을 피해 밤에만 이동해야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공안의 검문이 들이닥쳤다. 안내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들을 뒤로 숨겼다. 절대 눈 마주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말고 숨 쉬는 것도 조심하세요. 예진과 어머니, 진아는 잔뜩 겁에 질린 채 몸을 웅크렸다. 그런데 그때 민준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버스 창밖을 쳐다보았다. 우리 친구들도 저기서 공차는데 그의 철없는 행동에 예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준아, 앉아. 예진이 억눌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공안은 그들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3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이해와 화해. 민준의 돌발 행동으로 공안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는 찰나. 안내인이 능숙하게 몸을 돌려 공안의 시선을 돌렸다. 다행히 검문은 무사히 끝났지만 그들의 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고 예진은 민준의 뺨을 때렸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우리 모두 죽을 뻔했어. 예진의 눈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이글거렸다. 민준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렸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아빠를 향한 반항심의 표출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의 행동이 엄마와 할머니, 여동생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니 오복과 진아의 겁에 질린 표정, 그리고 자신의 손을 붙잡고 떨던 엄마의 손을 보며 그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했다. 이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는 필사적인 여정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길을 홀로 걸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5년간 억눌렀던 원망과 슬픔, 그리고 자신의 철없던 행동에 대한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예진은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괜찮아, 민준아. 괜찮아. 모자의 눈물은 서로의 상처를 씻어내는 듯했다. 그날 이후 민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삐딱하게 굴지 않았다. 짐을 들어 어머니를 돕고 동생 진아를 다독였다. 가족은 비로소 한마음이 되었다. 이후의 여정은 여전히 고되고 위험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버텨냈다. 더 이상 내적 갈등은 없었다. 대신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다. 그들은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고 곧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로 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 그들은 숨을 죽였다. 공항 검색대에서의 마지막 위기.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예진과 민준, 진아, 그리고 오복은 낯선 풍경에 잔뜩 긴장했다. 안내인의 지시에 따라 탑승 수속을 밟고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공항 검색대에 섰다. 삐소리가 울릴까봐 모두가 가슴을 졸였다. 한 명씩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마지막으로 들어가려던 어머니 오복의 몸에서 금속 탐지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잠시만요. 검색대 직원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예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준과 진아는 겁에 질려 엄마의 옷깃을 잡았다. 안내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땀을 흘렸다. 어머니, 혹시 몸에 금속류가 있으십니까? 안내인의 말에 오복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더듬었다. 그리고는 오래된 천으로 감싼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철호의 아버지, 즉 오복의 남편이 남긴 낡은 은비녀였다. 오복은 이 비녀를 늘 가슴에 품고 다녔었다. 이게 우리 죽은 서방이 남긴 마지막.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끊겼다.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비녀를 살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물건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예진은 애원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남기신 유품입니다. 하지만 직원은 규정만 반복할 뿐이었다. 가족들의 얼굴에 절망이 스치는 순간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이거 저희 아버지가 찾으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의 희망이에요. 민준은 더듬거렸지만 진심을 다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반항심이 아닌 가족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외침에 공항 보안요원 몇 명이 다가왔다. 그들의 위압적인 모습에 가족들은 다시 겁에 질렸다. 공항 직원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들을 태국 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불법 체류자. 그들의 말을 듣고 안내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바로 옆에는 태국 경찰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예진은 털썩 주저앉았고 오복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주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진아는 이미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 모든 여정이 물거품이 되는 듯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만요. 이분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었다. 그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며 태국 경찰에게 한국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분들은 곧 한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저희 대사관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능숙한 태도로 상황을 수습했다. 공항 관계자들과 경찰은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는 그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가족들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놀라셨죠? 저는 태국 한국 대사관 직원입니다. 브로커 분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비행기 시간에 맞춰 오느라 늦었습니다. 그가 바로 공항에 먼저 와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던 철호 측의 조력자였던 것이다. 그는 오복의 손에 들린 은비녀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 비녀는 제가 잘 보관했다가 한국에 도착하시면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복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주는 그 남성을 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가 바로 이 모든 고생의 끝을 보게 해준 구원자였다. 차부, 그리움의 끝, 재회의 순간. 다음 날, 인천공항 입국장. 철호는 가슴을 벅차게 하는 긴장감으로 그들을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5년 전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 사진 속 가족들을 드디어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얼굴들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흰서리가 앉았지만 여전히 인자한 어머니 오복이었다. 그리고 5년 만에 폭삭 늙어버린 듯한 아내 예진. 그런데 그들 뒤에 서 있는 아들은 낯설었다. 사진 속의 앳된 소년이 아닌 어깨가 넓어진 청년이 서 있었다. 민주는 철호를 보며 굳어 있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 여보, 예진의 흐느낌. 아들아, 어머니의 떨리는 손. 아빠, 진아의 부끄러운 미소. 철호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들을 품에 안았다. 어머니의 쇠약해진 몸, 아내의 거친 손, 아이들의 야윈 얼굴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했다.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그는 5년간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다. 모두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릴 때 민주는 철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가 왜 떠나셨는지. 민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심을 아버지에게 전했다. 제가 아빠를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 길을 걸어보니 알겠어요. 아빠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철호는 아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힘껏 끌어안았다. 5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원망과 오해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눈물이 서로에게 섞여 흘렀다. 그리움의 강을 건너 드디어 다시 만난 순간, 철호의 품에 안긴 가족들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철호의 반쪽짜리 삶은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